우리는 종종 역사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한 사람의 힘이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특히 수십만 대군이 격돌하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날카로운 칼이나 창이 아닌 붓한자루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만약 그 붓끝에서 시작된 치열한 고뇌와 비밀스러운 기록이 꺼져가던 나라의 운명을 되살린 기적의 불씨가 되었다면 어떨까요? 여기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홀로 붓을 들고 미래를 준비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바로 직전의 조선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시대가 이어지는 듯 보였지만 바다 건너에서는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불안한 침묵의 의미를 애써 외면하고 있을 때 남쪽 바다의 작은 섬 여수에서 한 장군은 홀로 밤을 지새우며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그림자를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이순신. 그는 어둠이 짙게 내린 막사 안에서 희미한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훗날 난중일기라 불리게 될 위대한 기록의 첫 페이지를 묵묵히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루의 일을 기록하는 평범한 일기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장수의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고독한 번뇌가 담긴 그만의 비밀스러운 전쟁 준비 기록이었던 셈이죠. 그렇게 한자 한자 써내려간 그의 기록에는 머지않아 닥쳐올 재앙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군이 품었던 불길한 예감은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려드는 왜군의 칼날 앞에 조선의 육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고 불과 몇 달 만에 수도 한양이 함락되는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맙니다. 온 나라가 깊은 절망과 공포에 휩싸여 있을 바로 그 순간 모두의 시선이 닿지 않던 남쪽 바다에서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함대가 마침내 첫 출정 명령을 받고 어두운 바다로 나아간 것이죠. 결과는 그야말로 놀라웠습니다. 옥포와 합포, 적진포에서 연달아 터져나온 압도적인 승전보는 끝없는 패배감에 젖어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일기에는 이미 이때의 승리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적의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정보 분석과 지형을 활용한 날카로운 전략적 판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사천해전에서는 강력한 화포를 장착한 그의 비밀 병기, 바로 거북선이 처음으로 그 무시무시한 위용을 드러내며 적들을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것은 장군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홀로 미래의 전쟁을 세밀하게 그리며 모든 가능성에 대해 철저하게 대비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시작된 고독한 준비는 그렇게 절망의 바다 위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서막을 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육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바다 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문제는 그 눈부신 승리가 도리어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장에서 들려오는 연이은 승전보는 도성의 왕과 신하들에게 기쁨이 아닌 견제와 시기심이라는 어두운 감정을 싹 틔우게 만들었죠. 결국 영웅을 기다린 것은 개선 행진이 아니라 차디찬 쇠사슬과 어두운 감옥이었습니다. 적의 칼날이 아닌 아군의 모함에 쓰러져야 했던 장군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나라로부터 버림받고 혹독한 고문을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들, 난중일기의 페이지들은 침묵 속에서 그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붓을 들 힘조차 없었을 그 순간에도 그는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정신은 더욱 강하게 타올랐고 훗날을 기약하며 묵묵히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풀려났지만 장군에게는 백의종군이라는 가혹한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름 없는 병사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었죠. 그가 피와 땀으로 일궈낸 조선 수군은 이제 다른 장수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가 아들처럼 아끼던 배들과 부하들을 남겨두고 돌아서야 했던 그 심정은 일기장 곳곳에 피눈물처럼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두가 두려워했던 최악의 비극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장군이 떠난 바다에서 조선 수군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칠천량이라는 이름의 바다는 순식간에 조선 수군의 거대한 무덤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수백 척에 달했던 함대는 불길에 휩싸여 가라앉았고 수많은 병사들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차가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해 들은 장군은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감이 그대로 담겨 있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슬픔이었습니다. 이제 조선에는 바다를 지킬 배도 병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그야말로 바람 앞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육지에서는 이미 길이 뚫려 왕은 다시 피난길에 올랐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바다의 방패마저 산산조각이 나버린 상황이었으니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모두가 포기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놀랍게도 조정은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수군 진영으로 돌아온 장군을 맞이한 것은 참혹한 패배의 흔적과 절망에 빠진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남겨진 것은 믿기지 않게도 단 12척의 낡은 판옥선이 전부였죠. 이것이 조선 수군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자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에 맞서야 할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으며 몰려오는 적들의 함대는 수백 척에 달했습니다. 누구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병사들은 공포에 떨었고 조정의 신하들마저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하라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장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텅 빈 바다와 남은 12척의 배를 번갈아 바라보며 아주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위대한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붓끝은 다시 한번 일기장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이 아닌 죽음을 각오한 자의 비장한 결의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들이 빼곡하게 새겨지고 있었죠.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전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중심에는 바로 울돌목이라는 거친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좁은 바다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괴물과도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소용돌이치며 울부짖는 그 물살은 아군에게도 적군에게도 똑같이 위협적인 존재였죠. 하지만 장군이 바라본 것은 그 표면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맹렬한 흐름 속에 숨겨진 단 하나의 길,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승리의 활로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칠천량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병사들의 눈에는 저 바다가 무덤으로 보였겠지만 수많은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일기장 위에 전략을 새겼던 그의 눈에는 거대한 성벽이자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보였던 겁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고 수평선 너머로 모습을 드러낸 적들의 규모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바다를 새까맣게 뒤덮은 300여 척의 함대는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 그 자체였죠. 그에 맞서는 조선 수군은 고작 12척, 그것도 대부분이 싸울 의지마저 꺾여버린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짓누르는 것은 바로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다는 패배감이었죠. 그 순간 장군은 홀로 자신의 대장선을 이끌고 거대한 적진의 한가운데로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처럼 보였습니다. 뒤따르던 부하 장수들조차 공포에 질려 멀찍이 서 지켜만 볼 뿐 누구 하나 따라 나서지 못하는 절체절명의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장군이 설계한 가장 치밀하고도 위대한 심리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홀로 수백의 적을 상대하는 대장선의 압도적인 위용은 겁에 질린 아군에게는 두려워 말라는 무언의 명령이 되었고 승리를 확신하던 적들에게는 저 자는 대체 무엇인가라는 혼란과 당혹감을 안겨주었죠. 일기장에 썼던 필사즉생 필생즉사,
즉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 비장한 각오를 온몸으로 증명해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마침내 울돌목의 물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장군이 기다렸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좁은 해협으로 유인된 적들의 배들은 거꾸로 휘몰아치는 맹렬한 물살에 갇혀 서로 부딪히고 대오가 엉망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고뇌와 계산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제야 용기를 얻은 나머지 11척의 배들이 일제히 합류하여 혼란에 빠진 적들을 향해 맹렬한 포화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자연의 힘과 한 인간의 위대한 지혜가 빚어낸 일방적인 학살의 현장이었죠. 단 반나절 만에 적선 31척이 격파되고 수백 척이 달아나는 세계 해전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거둔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깊은 절망의 밤에 홀로 붓을 들고 써 내려갔던 한 인간의 고뇌와 의지, 그리고 지형과 시간, 인간의 심리까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지혜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텅 비어버린 수군 진영에서 그가 보았던 것은 12척의 낡은 배가 아니라 조선의 마지막 희망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이유였던 셈입니다. 그의 일기장 속 수많은 밤들이 마침내 나라를 구하는 가장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잿더미 위에서 장군은 다시 한번 붓이 아닌 칼을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셀 수조차 없이 새까만 왜군의 함대였고 등 뒤에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인 조국이 있었죠.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고작 12척의 낡고 지친 백 누구라도 절망하고 포기할 법한 상황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일기장에는 두려움이나 체념의 흔적 대신 오히려 차갑고 날카로운 결의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드시 살아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했죠. 바로 저 거친 바다, 울돌목의 성난 물결을 우리의 가장 강력한 아군으로 만드는 기적과도 같은 전략을 말입니다. 그가 바라본 울돌목은 단순한 좁은 해협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번 거대한 자연의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휘몰아치는 천혜의 요새이자 단 12척으로 수백 척을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전장이었죠. 문제는 시간과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아군의 배가 거센 물살을 거슬러 적진을 향하는 바로 그 순간, 그리고 적의 함대가 가장 방심하며 물살에 이끌려 들어오는 바로 그 찰나를 정확히 꿰뚫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압도적인 적의 위용 앞에 얼어붙은 아군 병사들의 공포심이야말로 가장 먼저 싸워 이겨내야 할 적이었죠. 그는 이 모든 인간적인 나약함과 자연의 변수까지도 자신의 전략 안에 모두 녹여냈던 것입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수백 척의 외선이 의기양양하게 좁은 해협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장군의 대장선은 홀로 역류를 뚫고 나아가 거대한 적 함대의 심장부로 뛰어들며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르던 배들은 차마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공포가 함대를 집어삼키려던 바로 그때 장군은 칼을 빼어들고 외쳤고 그의 그 서슬퍼런 기세는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내 모든 배들이 대장선을 따라 적진으로 돌격했고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울돌목의 물살이 방향을 바꾸며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소용돌이가 왜군 함대를 덮치기 시작한 겁니다. 좁은 해협 안에서 서로 부딪히고 깨어지며 거대한 혼란에 빠진 적들은 더 이상 무서운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이라는 한 인간이 설계한 거대한 자연의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는 가련한 사냥감에 불과했죠. 단 한 척의 배도 잃지 않은 완벽한 승리.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가 만들어낸 지혜가 절망적인 현실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위대한 증명이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잉크로 새겨졌던 수많은 밤의 전략들이 마침내 핏빛 바다 위에서 조선의 운명을 구하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몰아친 것이죠. 그날의 승리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용기를 주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한 전략은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위대한 리더는 단순히 이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결코 질 수 없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겪었던 고통과 고뇌의 시간들은 결코 그를 좌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련은 그의 지혜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그의 의지를 강철처럼 벼려내는 숫돌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의 기록을 펼쳐보는 이유일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살아있는 지혜이기 때문이죠. 그의 붓끝에서 시작된 기적은 그렇게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 포기하지 않은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여전히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질 때 과연 당신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무기로 삼을 것인가? 당신의 가장 큰 위기는 어쩌면 가장 위대한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의 일기장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우리는 아마도 그가 남긴 지혜의 바다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의 마지막은 비극적이었을지라도 그의 정신은 난중일기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요. 이 위대한 기록 속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또 다른 놀라운 비밀과 감동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의 고뇌가 담긴 붓끝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